얼마 전에 제가 택시를 탔는데요. 택시 기사분이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직장 생활을 20년 하고 한 20년 전에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자영업을 시작했는데 IMF가 와서 망해버렸다. 그 뒤에 3번이나 재기하려고 자영업을 해봤는데 할 때마다 망했다. 그래서 분식집이라도 하려 했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아서 개인 택시를 하게 되었다. 근데 개인 택시를 하다 보니까 본인이 운전이 이렇게 익숙지 않은 것 같다.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수면이 부족하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이러다 보니까 낮에 깜빡깜빡하면서 잦은 사고가 난다. 그저께도 사고가 났는데 뒤에 탔던 젊은 애 3명이 가벼운 접촉사고인데 갑자기 목이 아프다 이러면서 그래서 한 20만원씩 주겠다니까 거절하면서 보험 처리를 해달라 이렇게 해서 또 100만원이 넘는 이 돈이 들어갈 걸로 보인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겪다가 보면 보험료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달에 얼마 버시냐고 하니까 220만원 정도 버는데 뭐 맨날 그 모양이다. 200에서 230 왔다 갔다 한다. 근데 이런 사고라든지 이런 스트레스가 말을 못한다. 사는 게 참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사는 게 편한 분은 없는데요. 미국의 금리 인상과 다가올 경제 위기, 서민들이 정말 하루하루 생존의 불안에 떨면서 살고 있습니다. 배불은 국회의 300명은 저들 밥그릇에 오늘도 밥그릇 싸움에 찬란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자, 이제 주말입니다. 잠시 쉬면서 또 다음 주를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먼저 안철수 탈당 이후에 그러면 안철수 신당과 새누리, 새정연 이 3자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조사가 나옵니다. 자, 그 조사 중에 리얼메타 14일, 16일 조사는 새누리 35.2, 새정연 28, 안철수 신당 16.5입니다. 새정연의 지지율은 올라가고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안철수 신당은 지금 이런 16% 정도 안팎의 수준인데요. 다른 한 일간지 여론조사에서는 새누리당이 30.2, 새정연이 23, 안철수 신당이 18.6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또 다른 조사에서는 새누리 37.6, 새정연 25.2, 그리고 안철수 신당이 16.7. 그래서 대체로 보면 새누리당의 지지율은 37에서 30% 사이 왔다 갔다 하고요. 새정연의 지지율은 28에서 23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안철수 신당의 지지율은 16에서 한 18.6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안철수 신당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새정연은 오히려 지지율이 제가 봤을 때 유지되고 있거나 그대로 약간 올라가고요. 또 일부 빠진 조사도 있는데 극히 미미하게 1%대가 빠졌습니다. 반면에 안철수 신당의 지지율은 한 16에서 18대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지지율 중에서 4, 5%부터 많게는 한 10%까지 새누리당의 지지율을 흡수하는 양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안철수가 신당을 만든다니까 새누리당이 입이 찢어졌었죠.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이번 총선에서 애초에는 180석 중을 목표치로 봤는데 이제 200석이 넘어서 개헌을 어떻게 하자 그럴 때 제가 뭐라 했습니까? 꿈 깨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안철수 신당의 최대 피해자가 새누리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새누리당 그렇게 생각했죠. 그건 지지율일 뿐이고 결국 새정연과 안철수 신당이 싸울 거니까 총선에서 싸우게 되면 두 당이 표가 갈라지니까 결국 수도권이나 충청도 이런 데서는 다 우리가 이기지 않겠냐. 이 지지율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만약에 이런 경우를 가정해 본다면 제가 누누이 한 이야기지만요. 야당이 절대적으로 우세한 호남에서는 자유 경쟁을 통해서 유권자에게 선택을 기회를 주고 여야 경쟁이 치열한 수도권에서는 막판 연대를 통해 후보 단일화를 하는 거다.
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은 지금 좌파 매체들의 이론가들이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선거 등록 직전까지 지지율을 보다가 등록 직전에 전날 여론조사를 해서 우세한 쪽으로 밀어주기. 자, 이렇게 가게 되면 아마 새누리당은 거의 곡소리 나는 상황이 벌어져서 애초에 안철수가 탈당하지 않고 새정년을 한 3, 40석, 많게는 4, 50석 이기는 이런 구도가 더 나았지. 지금 안철수 탈당 이후에 야권이 분열된 채 총선을 치르게 될 거다. 이런 부분에 대한 안일함이 결국 새누리당의 큰 타격으로 올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새누리당의 여의도 연구원은 기존의 여야의 안철수 신당을 포함시켜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새누리당 지지율이 여야 양당 구도 때보다 10% 이상 떨어진 걸로 안다. 즉 중도 성향 유권자에서 안철수 지지층이 일부 겹쳤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새누리당을 빠져나가서 안철수 신당을 지지한다. 그래서 꾸준히 4대2 정도로 2배가량 차이가 났던 새누리당과 새정년의 지지율 격차도 안철수 신당이 나온다고 가정하면 크게 이기지 못하는 그런 양상으로 확 줄어들어간다는 거죠. 야당들하고 지지율 격차가요. 그래서 기존의 중도층 지지자들 중에서 야권 성향인데 새정년이 싫어서 그냥 화가 나서 미운 김에 바람 핀다고 새누리당을 지지했던 사람, 또 새누리당을 지지하고 있지만은 박근혜 대통령 정부나 현재 여당 지도부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안철수 놓는다니까 글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새누리당 지지층이 40%로 되라는 것 속에는 마지못해 하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사람들이 빠져나가 버린다는 거죠. 자, 이런 부분은 새누리당이 사실상으로 대표를 하지 못하면서 억지로 대의성을 가지고 있는 유권자층이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새누리당이 굉장히 반성해야 될 부분이고요. 오늘날 새누리당이 가지고 있는 좌표 중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은 부분이 있다. 이념적 좌표나 이 정책적 좌표에서요. 자, 그리고 이제 안철수 의원은 2월 초까지 교섭단체를 만들겠다고 어제 광주를 방문해서 밝혔습니다. 그리고 신당을 만든 다음에 타 세력과 연대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철수는 반부패, 이분법적 사고, yes 아니면 no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수구 보수만 아니면 누구든지 연대 대상으로 삼겠다. 이런 말을 자꾸 하고 있습니다. 수구 보수만 아니면, 그 다음에 이분법적 사고만 아니면, 부패한 자들만 아니면 누구와도 연대하겠다 이러는데요. 제가 봤을 때 안철수 의원의 현관에 담긴 이야기는 결국 안 의원이 여권의 일부와도 손을 잡을 수 있다라는 지금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지금 새누리당의 공천 양상이 전개되어 가는 방향을 보고 이 공천 양상에서 어떤 내분이 벌어지거나 배제될 수 있는 사람들을 흡수하겠다라는 입장도 있는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안 의원은 원래 야성향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명박 대통령 정부와 제일 가까웠다고요. 그런 안 의원이 지난 대선 막판에 갑자기 대선 출마를 하고 문재인 후보를 도와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정치공학적인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게 확신입니다. 뭐 그게 뭔지는 세월이 흘러가면 밝혀지겠죠. 그런 상황에서 당시에 MB 정권의 일부는 안 의원 당에 합류를 했죠. 그 사람이 누군지는 뭐 국민들이 잘 알 거라고 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제 안 의원의 지지자라는 사람 2,000명은 이 권리당원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인데요. 탈당을 한다고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광주나 호남 지역에서 이 어떻게 바라보는가? 즉 안 의원 탈당 사태를요. 이 부분에서 문재인 의원의 책임이 과반수 이상이다라는 여론조사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탈당이 잘한 일이라는 것이 과반이 넘는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이 여론조사는요, 전북 지역을 바탕으로 한 건데 지금 전남과 전북 지역에도 묘한 약간의 이 격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서에서요. 전남 쪽은 안 의원의 탈당 부분에 대해서 조금 비판적인 성향이 조금 높고, 그 다음에 그래도 새정년을 지지하는 성향이 아직은 좀 높은 것 같고요. 전북 쪽에는 문재인 대표 쪽에 책임을 물으면서 안 의원 탈당을 잘했다라는 것이 조금 더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안 의원을 지지하는 성향이 전북 쪽에 조금 더 높다, 그러는 입장이 지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제 안 의원은 광주 지역 기자 간담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너무나 무능하다, 경제, 외교, 청년, 노인 문제 모두 심각하다, 상권 분립 체제가 없다, 즉 박 대통령이 독선한다 이야기겠죠. 어떻게 여당 원내대표를 쫓아내고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며 국회의장에게 무리한 요구를 할 수 있느냐. 이토록 무책임한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자, 안 의원이 대통령 공격적으로 여권 공격이 아니라 대통령을 찍어서 공격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야당이 싫어서 마지못해 여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을 흡수하기 위해서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자, 안 의원이 대통령을 겨냥해서 공격을 하면서 현재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이 한 45%다 이렇게 보면, 45에서 50이다 보면 대통령을 반대하는 사람이 절반쯤 됩니다. 이 사람들을 자기가 상당한 부분 흡수하겠다. 특히 여권을 성향을 가지면서도 대통령을 조금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흡수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지금 안철수 의원이 보이고 있는 행보는 전형적인 한마디로 포퓰리즘식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안 의원한테 묻고 싶은데요. 안 의원은 정치가 뭔지 기본이나 알고 있습니까? 정치학 개론에 대해서라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저는 안 의원을 볼 때마다 솔직히 조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벤처에서 돈 좀 벌었는데요. 벤처에서 돈 좀 버는 것이 그 속에 얼마만큼의 제약을 담고 있는 것인지 본인은 모릅니까? 그 시대를 지켜본 사람은요, 벤처에서 상장해서 돈 버는 속에 옥만 가지의 탐욕이 다 담겨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양심이 있어서 그렇게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고는 정권에 붙어서, 정권마다 다 붙었지 않았습니까? 안 의원이 사이가 안 좋게 지냈던 정권이 있었습니까? 그래가지고 험한 일을 잘 피해오다가 이명박 정권 때 온갖 혜택을 다 받으면서 정치권에 들어오는 과정에 있어서 안 의원의 순수한 개인적 역량으로 들어왔습니까? 안철수의 생각이라는 책에 담겨있는 그 치기 어린 짬뽕 같은 자도도 아니고 그냥 좋은 말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요, 힐링이나 무슨 치유 이런 소리입니다. 위로. 자, 안철수 토크 콘서트 하고 다니면서 뭔 너무 의미가 있는 소리를 했습니까? 한때 삼성동물원이라고 그렇게 비판하더니만 또 선거 때는 뭐 원만하게 지내더만요. 자, 안철수 의원 대통령을 욕하기 전에 본인이 정치판에 들어오면서 하고 다닌 종횡무진 좌우를 넘나드는 행보를 한번 돌이켜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안 의원은요, 정치를 기본부터 좀 다시 배워야 됩니다. 안철수 의원의 이런 어떤 이제 정치꾼이 다 됐더만요. 그야말로 어떻게 하면 내가 뭘 얻어낼 수 있을까 하는 부분, 어떻게 하면 내 지지율을 조금 더 올릴 수 있을까, 이런 정치공학적인 관계를 개선하면서 말도
굉장히 계산적으로 하고 한 번은 부산 갔다가 한 번은 광주 갔다가 양쪽에 왔다 갔다 하다가 가랭이 찢어지게 했습니다. 광주 가면 무슨 말하고 부산에 가면 무슨 말하고도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절대 당신은 정치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제가 장담을 합니다. 그래서 안 의원은 말을 좀 아끼길 바랍니다. 사람은요, 털면 먼지가 나는데 저는 안 의원이 먼지가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의원의 우스운 말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자기가 탈당해놓고요, 어제 뭘 했는가 하면 내년 총선 제대로 치르지 못하면 미래가 없다. 야권의 모든 사람들이 대선에 욕심내지 말고 힘을 합쳐 위기를 돌파해야 된다. 이게 뭔 소리입니까? 자기가 당 깨고 나갔으면서 뭔 힘을 합쳐서 위기를 돌파해요? 어디 가서 이야기했느냐? 광주 지역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광주 가서는 말을 또 이래 해야 되겠죠. 참 복잡하게 삽니다.